장 마감 이제 1분여밖에 안 남았네요. 지수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 움직임. 요즘 코스피는 변동성이 제한되고요. 코스닥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좀 확실하게 분위기가 좀 잡히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6% 오르면서 2,407.48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어제 5포인트 밀렸고 오늘장 5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반등 흐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절반 정도의 되돌림입니다. 현재 1% 정도 오르면서 779.24포인트, 780선 언저리에서 종가 만들 예정입니다. 상한가 종목 총 5개 있습니다. 우선주와 스펙을 제외하고는 몇 개 안 되기는 하는데 코스닥에서 코리아 FT, 나노 CMS, 그리고 RN2 테크놀로지 있습니다. 개별 뉴스가 워낙에 좀 뚜렷한데요. 이 포르쉐가 상장을 좀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 코리아 FT, 그리고 뭐 성호전자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포르쉐 IPO 관련된 대표 주자로 코리아 FT가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 9월 6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는 4거래일 만에 일단은 브레이크가 잡히기는 했는데 환율 동향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요즘이죠. 게다가 수급 주체별로도 아직까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한번 주변국 증시 상황을 볼까요? 주변국에서 주는 힌트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에 휴장이었고 일본 증시는 제자리 걸음 양상만을 나타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0.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오전장에는 더 강하게 한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오후장에는 밋밋하게 보합권에서 제자리 걸음 양상, 이에 따라 0.03% 오르면서 27,626.51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크게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슈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준율 인하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이 돈을 푸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쪽에서는 지금 지준율 인하 2%포인트 외화 예금에 대해서 2%포인트 인하한다라는 발표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좋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요. 지금은 고점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200선 부근에서 상해 종합이 계속 제자리 걸음 양상이었다면 오늘은 확실하게 3,200선 위에서 장중 내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9% 오름세고요. 3,237.97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0.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에 이 청두 지역 코로나로 인한 봉쇄라든지 이런 뉴스로 인해서 흔들렸던 홍콩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은 오늘도 크게 기운을 못 차리네요. 홍콩은 약보합권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 또 증시 온도차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내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재차 13년여 만에 최고치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권 기록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12시 근접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요.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약 후 강의 흐름으로 뚜렷하게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좀 위험 요인이네요. 오늘장 30전 올랐습니다. 1,371원 70전에서 거래 마치면서 환율은 4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오늘장 글로벌 위기에 대한 부담감은 안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양봉 등장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마지막까지 0.26%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6포인트 올렸고요. 2,410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분봉 차트 통해서 장중 상황 보겠습니다.
네, 양봉 등장하면서 2,420선 포인트까지도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 보이더니 장 막판에 2,410포인트까지 올려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개인이 오후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외국인과 동반 매도 우위 연출됐습니다. 결국 개인 홀로 861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매도폭 조금 줄여나가면서 143억 정도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792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섬유회복 섹터가 4% 넘게 오르면서 큰 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FNF가 상승 주도하면서 업종지수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종이목재 섹터도 강했습니다. 1.95%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물류비 감소에 대한 수혜로 오늘 업종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화학업종도 원유 생산 감소 전망에 오늘 정유주들 주가 탄력받으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어제 이어서 비금속 광물 섹터와 기계 섹터도 강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 1.4% 가까이 올리면서 마감했고요. 기계 섹터도 1%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 섹터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신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내림세였는데요. 0.8% 넘게 하락세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운수창고 섹터가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내림세인데요. 네, 해운 운임비 하락 전망에 이틀 연속 거래 마쳤습니다. 네,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또 서비스 섹터에서 하이브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0.3% 가까이 내림세 연출됐습니다. 또 이어서 건설업종에서는 사무개발이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러한 영향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0.35% 정도 내림세 연출됐고 또 전기가스 섹터도 부진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대란으로 국내 가스주들 수혜받았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내림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막판 들어서 상승불 켜는 종목도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한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약한 모습 보였는데요. 장 막판에 조금 오르면서 보합의 거래 마쳤습니다. 57,100원 거래 마쳤고요. 또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승불 들어왔습니다. 0.7% 넘게 올렸고요. 91,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고환율 수혜받던 자동차주들 오늘도 상승 지켜주면서 마감했는데요. 먼저 현대차 보시면 0.5% 정도 올렸습니다. 네, 장중에 19만 원 선까지 터치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올려주면서 20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기아도 0.49% 정도 올리면서 8만 1,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들 2차전지 종목들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LG에너지솔루션 0.1% 소폭 올렸습니다. 48만 3,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LG향 종목들 전부 올렸습니다. LG화학이 0.5% 가까이 올리면서 61만 9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는 어제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 넘게 내리면서 56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인터넷주들 전체적으로 오늘 탄력이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가 0.4% 넘게 빠지면서 23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카카오가 7만 원 선 이탈했고요. 0.43% 내려서 6만 9,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2% 정도 올리면서 81만 6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더불어 어제 원유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까지 상승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에너지 위기로 국내 신재생 에너지주가 오늘 상승 탄력 받았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에너지 대란으로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태양광주들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대장주인 하나솔루션과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전체적으로 6% 이상 올렸고요. OCI는 소폭 하락하면서 0.9% 정도 소폭 상승불 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S 일렉트릭이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서 7% 넘게 오름세 보였고요. 또 신성 ENG도 6.94% 정도 올렸습니다. 2,465원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S에너지 동반 강세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끝까지 1% 넘게 상승하면서 탄력 유지해줬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8포인트 올렸습니다. 결국 77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오전장에 1% 넘는 상승세 보일 만큼 탄력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780선을 회복하자마자 다시 낙폭을 만들어갔습니다. 상승분 돌려놓으면서 횡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탄력 받으면서 1% 넘게 올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장 막판에 779포인트 찍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의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649억 순 매수했고요. 기관이 553억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크게 팔았습니다. 1,103억 정도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2차전지 소재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0.87% 정도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0만 3,800원에 거래 마쳤고요.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에코프로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0.64% 정도 올렸고요. 11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LNF도 보겠습니다. LNF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요. 4거래일 연속 약세 보이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0.14% 정도 내렸고요. 21만 1,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0.14% 정도 올렸고요. 69,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보겠습니다. 소폭 오름세였고요. 0.68% 정도 올렸습니다. 74,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HLB는 간암 임상 1차 발표가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틀 연속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0.9% 넘게 빠지면서 46,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알테오젠이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1.6% 넘게 하락하면서 59,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도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자 펄어비스가 막판에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0.6% 정도 강보합권에 거래됐습니다. 53,300원 거래 마쳤고요. 또 펄어비스도 이어서 1% 넘게 더 크게 올랐습니다. 55,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포르쉐 상장 추진에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는데요. 어제 독일 폭스바겐이 포르쉐의 IPO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르쉐의 기업 가치가 최대 116조 원에 달해서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내 관련주로 먼저 나노CMS가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나노CMS는 나노 소재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용 재료를 공급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 여기서 테슬라도 이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거래 마쳤습니다. 325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이어서 코리아 FT도 상한가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관련 종목인 코리아 FT까지도 상승했고요. 또 이어서 부품 관련된 소식에 3기와 세아 메카닉스, 성우전자까지도 포르쉐 부품을 제공하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상승 탄력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여행주 소식입니다. 한일 양국이 입국 전 PCR 검사가 면제된다는 소식에 일본 여행 예약이 5배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본 자유여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오늘 여행주들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투어가 큰 폭으로 올렸는데요. 7% 넘게 오르면서 58,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투어가 2% 넘게 올랐고요. 레드캡 투어도 21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노랑풍선도 4% 넘게 올려서 8,040원에 거래 마쳤고요. 참 좋은 여행도 3.8% 넘게 올리면서 1,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